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검사는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심리검사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심리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안 만나면은 그립고 보고 싶은데 만나면 만나기만 하면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 그런데 헤어져 있으면은 또 이상하게 자꾸 보고 싶어진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버지는 아들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통해도 너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 하면은 부자간에 막 언성을 높이고 이제 싸운다. 또는 딸은 친구라는데 왜 우리 딸은 나오고 그렇게도 안 맞는지 모든 문제마다 꼭 시비 걸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안 맞는 가족이다. 부부가 상담을 오거나 가족이 상담을 오거나 혹은 개인이 올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족 치료할 때 가족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 가족 개개인의 그 어떤 기질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어떤 문제 하나를 내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하게 할 때 그 공동 작업 과정에서 자기 말만 하는 아주 주관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데 뒤에서 꼭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꼭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전부 제각각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수억의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다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르다라는 거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말 꼬투리 다 잡아가지고 그것을 꼭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자기에게 한 말이 아닌데도 다른 제3자가 타인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닌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들으라고 빗대어서 한 말이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심해서 자기 아내의 어떤 마음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는 남편. 그래서 아내는 밥 해주고 빨래 잘해주고 아이들 잘 길러주면 되는 걸로 전혀 아내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거냐 하면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과는 또 성향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말없이 내향적이고 순종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남편이 자기를 좀 더 세심하게 돌봐줬으면, 좀 세심하게 자기를 자상하게 관심 가져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밖에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은 남편이 가정의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남편 기다리고 만나면은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 남편은 또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왠지 이야기를 하다가 꼭 반드시 끝에는
싸움으로 끝나버리고 다시는 당신하고 얘기 안 해. 혹은 이제 너무 심하게 되면은 우리 서로 이제 만나지 말자. 어떤 사람은 심하게 그게 점점 골마가면은 우리 별거하자. 그 다음에는 아예 이혼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사랑이 없었다면 결혼하지 않았죠. 분명히 사랑하고 좋았고 둘이 뭔가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몇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싸운다고 할까요? 정말 피 터지게 한 2, 3년 싸우고 그 다음에는 포기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린 못 살겠다. 이렇게 모두 또 그 어떠한 다툼 끝에 결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그 아이는 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지 않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못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를 품고 그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그러나 역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잘 맞지 왠지 맞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전에 헤어졌던 남편 혹은 헤어졌던 아내와 똑같은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고 만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선호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번을 결혼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런 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헤어지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거 그렇게 새롭게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부부가 만나서 잘 살려면은 궁합이 좋아야 된다 해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궁합을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는데 본 적도 없고 뭐 불이 이 사람은 물이고 이 사람은 불이요. 그러면은 불나면 물이 자꾸 뭐 꺼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뭐 나무하고 물이 만나면 서로 뭐 시너지가 되어 잘 산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DNA 속에 들어있는 특성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보급화되겠지만은 요새 좀 돈이 있고 한다는 사람들은 DNA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DNA 그 지도 안에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지 어떤 면에 자기가 취약한지 심지어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지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까지도 미리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를 이제 보고 거기에 맞는 아이를 나는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수한 대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거의 반조작을 한다는 것이죠. 복제인간도 만들어낸다고 사람들은 별일을 다 합니다. 어찌됐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살으려고 궁합 보고 모두 했지만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뭐 불이다, 여자는 물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사이는 심리검사를 하는데 심리검사 이전에 먼저 심리검사를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면 먼저 그 사람의 유형검사를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러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의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외향적인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의 에너지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아니면은 굉장히 깊게 사고하고 사실을 중시하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이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인가.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사고가 부족한 것이 약점이고, 너무 사고적인 사람에게는 감정이 너무 없는 것이, 인간관계보다는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또 그 사람에게는 부러울 약점인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정해진 대로, 칼 융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어떤 문제에 그 대응하는 것이 사실은 정해진 대로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이제 사람 많이 상대해 본 사람들은, 아, 나는 이런 타입이야, 그거를 자기가 알죠. 나는 꼼꼼한 사람이야,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그런 건 못 참아, 나는 할 말을 해버리고 말어. 혹 영화를 봐도 감정적인 사람은 눈물 그걸 웁니다, 슬픈 광경이 나오면. 그런데 사고하는 사람은 저게 사실일까? 저런 거 가지고 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는 거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영화 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대화가 안 맞고 싸우겠죠. 아이를 기를 때에도 이렇게 다르면은, 아이 하나 놓고 부부가 서로 다툽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자꾸 그거를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또 계속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따지고. 그런데 감정적이면은 여성에게 많다고 하는데요, 또 판단하고 따지는 거는 여자를 당연할 또 남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릅니다. 이런 유형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그런데 요즘 MBTI가 유행한다, 이제는 점집에 안 가고 궁합을 안 보고 MBTI를 본다, 너무나 맞지 않는 건 왜 그럴까, 이런 신문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상담소에서 MBTI 검사하고 있습니다만은, MBTI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유형이 딱 16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타고난 기질과 유형에 플러스 살면서 이 사람이 받았던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쇼킹한 경험을 하면은 그것은 영원히 잊지 못하고, 가령 빨간 피에 어떤 충격을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빨간색만 봐도 그 피가 생각이 나서 몸서리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아빠에게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자에 대한 혐오감이 있고, 엄마에 대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 있고, 모든 여자를 자기 그런 눈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이나 또는 교육,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주어지면은 확 하고 화가 올라와도 참아야 된다, 3번만 참아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거 정말 요즘은 뻑하면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데요, 참을인자 3번만, 한숨만 크게 한 번 쉬고 또 한 번 쉬고 3번만 쉬어도 화가 어느 정도는 누그러들어요. 정말 화가 날 때 부부간에 서로 맞닥뜨리고 싸우지 말고 서로 어느 한 사람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노부부가 평생을 정말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바깥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부부싸움에 다툼이 일어나면 밖으로 나가서 산보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피하는 지혜, 이것은 교육과 어떤 그런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훈련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타고난 기질은, 타고난 유형은 있어도 그것이 다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또 다인 것처럼 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러 와서 심리 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 먼저 유형도 검사하지만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바로 그 패밀리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그리고 살면서 어떠한 정말 체험을 한 것이 가장 아팠었나, 어떤 때 가장 행복했었나,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도 있고 애니어그램 검사도 있고 그림 검사도 있고 다양한 검사를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함으로써 거기에 유형 검사와 같이, 이래서 심리 검사를 하면은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는 대응의 어떤 그 법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아냈다 하는 것은 결코 심리검사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 무의식의 깊은 그 심연 속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그것을 다 내놓으려면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심리치료는 한 번 와서 그저 하소연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와서 만나고 상담사를 만나면 바로 치유가 되는 줄 알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아주 몇 년 동안에 계속하여서 상담을 하고 함으로써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를 직면하여 봄으로써 치료가 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해보면 좋죠. 아이에게 어떤 공부를 또 시킬 때 아이의 적성 같은 것, 적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고난, 자기가 갖고 난 그 적성. 어떤 사람은 직업을 30번 바꿨다는 사람도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금방 실증을 내고 흥미를 못 느낄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는 영 흥미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세일즈를 하더니 이 사람이 사람 대하는 그 어떤 능력과 막 언변이며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친숙하는 그런 어떤 그런 친밀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성공해서 연봉 몇 억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사람 보기를 부끄러워하고 내성적이며 그러나 꼼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쪽에 맞는 일을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이 의사 판사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도 나는 여기에 맞지 않아 사람의 그 어떤 능률과 정말 자기는 여기 딱 맞아 해서 하는 사람들의 일의 능률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진로를 정할 때 아이들에게도 이런 유형검사, 타고난 어떤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은 사랑에 눈이 멀고 자기의 어떤 자식에 대한 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이 보이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제일 잘한다고요? 글쎄요, 안 그런 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더랍니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진로를 정할 때에도 이런 검사를 꼭 하고 하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그런 검사와 또는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공부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능을 할 아이인지 아니면 체육 부분에 더 이게 두드러진지, 요새는 지능 검사가 그런 거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 IQ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떤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즘에 지능 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정확하고 올바른 검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